자, 다음 다섯 번째 문제. 쌍성, 그러니까 별 두 개가 질량 중심에 대해서 원운동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둘 사이의 만유인력, 질량 곱하기 질량 나누기 요 거리는 2R의 제곱의 반비례하고, 얘가 90력 역할, 반지름이 R로 원운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V는 루트 4R분의 GM. 그래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 한 바퀴면 2파이R, 그걸 V로 나누면 2파이 루트 GM분의 4R의 세제곱.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다음 이제 역학적 에너지. 자, 그러면은 별이 두 개니까 운동 에너지 곱하기 2. 그 다음에 두 별 사이의 중력 발전 에너지 거리가 2R만큼 떨어지죠. 2R분의 GM 곱하기 M. 근데 아까 앞에서 그랬던 요 V를 여기다가 숄랑 대입해주면은 4R분의 GM제곱 빼기 2R분의 GM제곱 하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마이너스 4R분의 GM제곱. 이렇게 되는 만유인력 문제였습니다. 디귿자형 튜브. 보통은 U자형 튜브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물을 부었더니 당연히 이렇게 양쪽의 높이가 같죠. 근데 이번에는 왼쪽에는 질량이 M1, 오른쪽에는 질량이 M2인 피스톤을 올려놨는데 여전히 높이가 같아요. 자, 그러려면 M1에 의한 압력, 그러니까 힘 나누기 면적, M2에 의한 압력, 힘 나누기 면적, 이게 서로 같아야 되죠. 압력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서 M1은 A2분의 A1 곱하기 M2. 근데 문제에서 A2가 A1의 4배래요. 그러니까 이게 4분의 1. 그리고 M2가 16kg. 4kg이에요. 자, 이번에는 또 그 왼쪽에다가 질량이 라지 M인 물체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H1만큼 내려갔고 오른쪽은 H2만큼 올라갔죠. 자, 그러면 압력이 왼쪽은 이제 질량이 합쳐졌으니까 라지 M 더하기 스몰 M 원치 나누기 면적, 이게 압력이고, 오른쪽은 질량이 M2 물체에 의한 압력은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추가로 요만큼의 그 물에 의한 압력, 그러니까 물의 밀도 강 뭐 로라고 하든 로W라고 하든 뭔 상관? 지 높이는 H1 더하기 H2. 자, 그런데 우리가 이상유체를 다루는데 이상유체는 압축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H1만큼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아래, 그러니까 그 부피 A1, H1하고 그 다음에 H2만큼 올라갔잖아요. 이 두 부피가 같아요.
그러니까 H1이 A1분의 A2, H2. 근데 A2가 A1보다 4배 크다고 했고, 그러니까 4H2. 아이고. 자, 이제 숫자 대입해보면은, 일단은, 중력가스도 지어지고, 라지 M이 5kg, 거기다가 M1 4kg이니까, 9kg 나누기 A1이 0.1 제곱미터, M2가 16kg, 그럼 A2는 0.1 제곱미터의 4배니까 0.4 제곱미터, 물의 밀도는 10의 3승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그 다음에 H1 더하기 H2인데 H1이 4H2, 그러니까 5H2네요. 자, 그러면 90 빼기 40은 50. 예. 여차저차해서 H2는 10의 마이너스 2승미터, 1cm가 되겠네요. 유치역학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7번째 문제. 진공, 그러니까 물 바깥에서 무게를 쟀더니 30N, 물체의 밀도 곱하기 물체의 부피 곱하기 중력가스도 30N. 물속에서 쟀더니, 물속에서 쟀으면 보력만큼 가벼워지죠. 그러니까 보력, 물의 밀도 곱하기 완전히 잠겼으니까 물체의 부피가 같고, 이게 20N. 그러니까 부력은 30 빼기 20, 10N이네요. 그래서 둘을 나눠주면은 물체의 밀도가 물의 밀도의 3배가 되죠. 근데 물의 밀도가 10의 3승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라고 했으니까 이 물체의 밀도는 3 곱하기 10의 3승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다. 역시 유체역학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용수철이 단조화 운동을 해요. 자, 그럼 미래를 생각해서 각진동수를 계산합시다. 루트 n분의 k. m이 0.1kg, 용수철수가 10N per 미터. 루트 100이네요. 그러니까 10 레디언 per 세컨드. 자, 그럼 진폭은 얼마냐? 지금 물체가 평형점을 지날 때 속력이 1m per second예요. 이게 바로 최대 속력이죠. 그래서 최대 속력은 오메가 A. 그러니까 진폭은 Vmax를 오메가로, 최대 속력 1m per second, 각진동수 10 레디언 per second. 그러니까 0.1 0.1m 10분의 1m. 진폭 구였고요. 진폭의 절반 위치가 됐을 때 속력은 얼마냐 이거예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운동 에너지 플러스 자 진폭의 절반은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1 KA제곱.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빼기 8분의 1, 8분의 3 KA제곱. 자, 그래서 속력은 루트 4n분의 3k a. 근데 루트 n분의 k가 오메가니까 2분의 루트 3 오메가 a. 그리고 오메가 a는 최대 속력, 최대 속력의
2분의 루트 3 빼네요. 근데 최대 속력이 1m/s니까 예, 2분의 루트 3 m/s. 예, 이 단조 운동 문제인데 예, 이거는 엄청 만만한 문제예요. 꼭 풀어주세요. 예, 다음 문제. 예, 우사인 볼트 선수가 우사인 볼트가 누구지? 예, 100m, 200m 달리기 세계 최고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뒤를 한 선수가 괴성을 지르면서 쫓아갑니다. 자, 그럼 우사인 볼트 선수한테는 그 소리가 어떤 진동수로 들릴까? 들린답니다. 660Hz. 자, 그러면 파동의 속력, 소스의 속력분의 업저버의 속력, 원래 진동수. 자, 근데 660Hz로 관측이 됐고, 파동의 속력, 지금은 파동의 소리예요. 소리의 속력, 음속이 340m/s. 그 다음에 소스, 쫓아가는 사람이 뭐 얼마나 쫓아가는지 몰라요. 이제 구해야죠. 그리고 업저버, 우사인 볼트 선수가 10m/s의 속력으로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으로 대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원래 진동수는 670Hz. 자, 그러면은 얼씨구 분자가 330. 그러니까 나누면 2가 되네. 자, 그러면은 680 빼기 2vs는 670. 그러면 2vs가 10이니까 vs는 5m/s. 이거 선수 맞아? 이렇게 느려? 100m 달리는데 20초 걸리네. 난가? 예. 도플러 효과 문제였습니다. 자, 10번째 문제. 정상파 문제 아니에요. 반대 방향이 아니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 자, 그러면은 EA 코사인 2분의 파이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파장은 파수의 역수에다가 2파이 곱한 거. 그럼 파수가 4파이죠. 4파이 레디언 퍼 미터. 그러니까 파장이 2분의 1m, 0.5m입니다. 자, 다음 진동수는 각진동수를 2파이로 나눈 거. 그래서 각진동수가 300파이 레디언 퍼 세컨드. 그걸 2파이로 나눴으니까 150Hz. 자, 다음 진폭은 EA 코사인 2분의 파이예요. 근데 A가 0.1m, 파이가 3분의 2파이. 그걸 2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3분의 파이.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죠. 예, 그래서 진폭이 그
합쳐진 중첩된 파동의 진폭이 0.1m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이것도 넙죽 풀어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문제 많다. 자, 11번째 문제. 제가 왜 낑낑거리냐면 원래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그 줄의 전체 길이하고 그 정상파가 형성되는 부분의 길이하고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구별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학생들을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일종의 함정이죠. 근데 얘는 정직하게 나왔어요. 정직하다 보니까 낑낑거렸네. 정직하게 줄의 전체 길이가 아니고 정상파가 형성되는 그 수평 부분의 길이를 알려주고 있어요. 1m라고. 암튼 그래가지고 현재 고리가 2개인데 고리를 1개로 만들고 싶대요. 자, 그럼 진동수는 변화 없고, 그럼 진동수는 2L분의 N 루트 뮤분의 장력은 Q의 중력과 같죠. 라지 mg. 근데 진동수는 일정하대요. 진동수가 일정하면은 N 뭐 길이도 일정하고 섬밀도도 일정하고 중력가수도 일정하고, 그러니까 N 루트 M이 일정하네요. 근데 문제는 고리를 4개에서 아니 2개에서 1개, 그러면 n을 2분의 1배로 한 거예요. 그럼 n이 2분의 1이 되면 루트 m이 2배, 그러니까 m이 4배가 돼야 돼요. 현재 2kg이죠. 2kg에 4배면은 8kg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결론 6kg을 추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답이 8kg이 아니고 추가해야 할 Q의 질량이니까 답은 6kg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함정을 안 파고, 그러니까 그 줄의 전체 길이를 줄의 전체 길이분의 줄의 질량, 그러면 줄의 섬밀도가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그 정상파가 형성되는 수평 부분의 길이, 이거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구별 안 하도록 뭔가 좀 선심 쓰는 것 같더니 마지막에 질량에서 나중 질량이 얼마냐 그렇게 물은 게 아니고 추가해야 할 질량이 얼마냐, 6kg. 네? 이런 식으로 또 나중에 가서 흑심을 드러냈네. 네, 이렇게 해서 11번째 문제, 현에서의 정상파 문제 풀어봤습니다. 이것도 잘 풀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2011년 1학기 기말시험 기출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